안녕하세요. 국내 축구 현장 이슈 직접 취재해서 전해드립니다. 트랜스퍼 H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김성진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2023년 네.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 유치를 공식적으로 이제 신청한다고 알렸습니다. 내년 6월이죠. 그렇죠. 한국에서 이제 아시안컵이 열릴 수 있게 됐고, 이 대회는 사실 우리가 이제 우승을 노리고 있고, 네. 무엇보다 캡틴 손흥민의 그렇죠. 우승 도전으로 좀 관심을 모이고 있는데요. 일단 어떤 상황인가요? 원래도 아시안컵을 유치하려고 했었잖아요. 네, 아시안컵을 원래 이제 유치하려고 했었는데, 여자 월드컵과 아시안컵 두 개를 예. 놓고 뭘 해야 되겠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피파에서 여자 월드컵을 권유를 했죠. 예. 그래서 여자 월드컵 유치를 추진했다가, 이제 이거는 이제 실패하고,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제 내년에 호주, 뉴질랜드에서 이제 공동 예. 개최로 이제 열릴 예정이고요. 하고 이제 아시안컵은 이제 유력한 유치 경쟁국 중에 하나의 후보 중에 하나인 한국이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중국이 그때 이제 경쟁 상대였는데 중국이 유치를 했습니다. 근데 중국이 아직 대회가 1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개최를 못 하겠다. 뭐 아무래도 이제 가을에 예정됐다 항저우 아시안 게임도 그 개최를 연기한 거에 이제 일환인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중국 내부에서 이제 이런 방역적인 문제가 좀 계속 문제가 좀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개최권을 반납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제 내년에 열릴 아시안컵을 이제 대신 개최할 나라들 AFC가 이제 유치 신청서를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한축구협회도 이제 접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아시안컵을 2004년에도 네. 개최를 했었지만 최근에 이제 축구에 대해서 나름 이제 투자를 많이 해오다가 요즘엔 투자를 줄이긴 했어도 리그에 대해서 줄인 거지 대표팀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렇죠. 의지를 갖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코로나19가 지난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후에 다시 중국 안에서 네. 확산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그렇죠. 지금 국제대회를 개최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상황은 조금 우려가 된다라고 내부적으로 좀 그 결론을 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에는 축구가 아니라 정말 모든 스포츠를 다 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취소하기는 어렵고 연기를 요청한 거고 이제 아시안컵 같은 경우에 솔직히 중국 대표팀 하나 정도고 그러니까 그 그렇죠. 아시안 게임과는 그 규모 자체가 네, 좀 다르다 다르죠. 보니까 그냥 안 하겠다. 뭐 이 얘기 사실 이렇게 행동을 한다는 건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아시안컵을 중국에서 하긴 어려운 상황까지 된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사실 이제 우리가 브라질과의 친선 경기 당시에 이 아시안컵을 다시 개최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윤석열 대통령과 얘기까지 했거든요. 네, 그렇죠. 그날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브라질전을 참관을 했고 손흥민 선수에게 이제 훈장 수여도 네. 했었죠. 그리고 축구계 관계자들과 함께 이제 만찬을 했어요. 이제 네. 경기를 앞두고 이제 그 자리에서 협회에서 이제 축구인들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안컵을 내년에 지금 개최를 하는 게 어떻겠냐 윤 대통령께 이제 이야기를 했죠. 이제 이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국제 대회는 항상 정부의 그 그렇죠. 허가가 필요해요. 네. 이게 단순히 우리가 이제 대회를 그냥 경기장을 임대해서 뭐 여는 게 아니고 숙박, 교통 이런 게 또 입국에 따른 이제 편의 여러 가지 보안, 경호 등등 여러 가지 부분이 이제 정부 지자체와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의 허가가 없으면 국제대회는 열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뭐 스포츠뿐만 아니라 뭐 다른 이제 문화 행사라든지 이런 거 대규모 이제 국제 행사는 다 이제 정부와 이제 관련 단체들이 서로 협조를 하고 허가를 받아서 이제 열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아예 이제 대통령께 이제 이야기를 한 거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자. 이제 문체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빠르게 이게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네. 이제 사실 이제 이 유치 의향서를 6월 30일까지 AFC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협회도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준비를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개최를 하기 위한 이제 도시, 호스트 도시들의 이제 그 유치, 우리가 여기서 경기를 열겠습니다라고 이제 신청서를 이제 먼저 지자체에 이제 받기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제 AFC의 그 조건으로는 이제 8강전, 이제 조별리그부터 8강전까지는 한 2만석 이상의 경기장에서 하면 된다. 그리고 준결승은 4만, 개막전과 결승전은 5만석 이상의 경기장에서 해야 된다라고 이제 명시가 돼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비춰보면은 이제 사실 개막전과 결승이 열릴 수 있는 곳은 서울 월드컵 경기장하고 이제 부산 아시아드, 이제 우리나라 현재 경기장 규모로 봤을 때 이 두 군데밖에 없고요. 이제 그 외에는 이제 뭐 월드컵 경기장들이 다 이 규정을 충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다면은 이제 현재 월드컵 경기장이 있는 지역 중심으로 해서 아마 유치 지자체들이 이제 신청을 할 것 같고요. 이제 그것을 수합해서 이제 30일 전에 협회가 이제 AFC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제가 좀 듣기로도 이제 그 만찬 자리에서 이영표 부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좀 물어봤고, 윤석열 대통령도 굉장히 이제 흔쾌히 적극적으로 해보자고 얘기했는데, 아무래도 기분이 좋았을 수밖에 없는 게, 이때 이제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하면서 이 브라질과의 경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는 첫 번째 체육훈장 그리고 그렇죠. 최고 등급인 청룡장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취임하고 나서 이런 좋은 경사스러운 일이 있는 것이 본인의 이제 네, 임기 그럼요. 초반에는 뭐 좋은 일이고 네. 또 어떻게 본다면 이제 축구가 많은 그 국민들의 통합을 또 끌어낼 수 네. 있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무리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네, 충분히 그렇죠. 진행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이제 우리만 개최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현재 경쟁국들이 쟁쟁합니다. 일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호주가 이미 뭐 유치 신청을 했다고 하고요. 이 나라들은 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경기장 규모를 다 갖고 있고 더더군다나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11월에 월드컵을 하기 때문에 그 경기장 그대로 쓰면 되거든요. 그 시설을 또 네. 또 한 번 열 수 있는 거고 네. 게다가 사실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그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이미 축구에 많이 투자를 그렇죠. 했고 대표팀의 전력도 좋고 지난 대회 우승팀이라는 것까지 생각했을 때는 이번 대회도 우승해보겠다는 네. 의지가 강할 것 같고 냉정히 봤을 때 그리고 카타르가 월드컵에서 이제 개최국이지만 16강에 못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그 아쉬움을 곧바로 달래기 네, 위한 또 맞습니다. 생각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호주 같은 경우는 뭐 2015년에 또 아시안컵을 그렇죠. 유치를 했었고 아랍에미리트는 뭐 지난 대회 유치를 했었고 일본은 사실 이제 그 동아시안컵도 중국이 안 하겠다고 해가지고 네, 여러 대신하죠. 네. 많은 그 대회들을 또 안 하겠다고 하면 잘 치러주는 뭐 도요타컵도 그러지만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뭐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어디가 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은 중동 쪽은 안 할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인데 일단은 뭐 직전 대회도 중동에서 열렸고 월드컵도 중동에서 하기 때문에 중동에서 이제 또 시기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중동에서 해야 되면은 내년 1월에 해야 돼요. 네. 그렇게 보면 이제 카타르 같은 경우는 사실 월드컵 끝나자마자 바로 아시안컵을 시작해야 되는 그런 예. 스케줄이라서 사실 현실적으로 좀 부담이 될 것 같고. 날씨가 더우니까. 네. 그리고 뭐 직전 2019년 대회도 중동에서 열렸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동아시아 쪽 호주 아니면 호주 이 3국 중에서 이제 개최지가 정해지지 않겠냐. 그리고 사실 이제 예정된 스케줄을 따지면은 이제 중국에서 이제 열리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스케줄을 이제 그대로 이제 변동 없이 이제 하려면은 한국, 일본, 호주 중에 한 군데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봤을 때 호주가 말씀드린 대로 2015년 대회를 개최했고 중국에서 하기로 했던 사실적으로 이제 호주가 아시아 축구연맹에 편입이 됐지만 동아시아의 근거리에서 하는 게 좀 옳지 않냐.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는데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국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게다가 한국이 1960년에 유치한 이후 거의 뭐 반세기도 넘었어요. 이 정도만 한번 해볼만 하고 또 우리가 그 당시 초기 1, 2회 대회 우승하고 나서 우승을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적인 측면에서도 AFC에서 우리의 좀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있고 무엇보다 원래 이제 여자 월드컵을 유치하려고 할 때도 우리가 유력 후보였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는 가장 오랫동안 유치 경험이 없는 한국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요. 일단 중국이 이제 개최를 안 하게 되면서 6월 16일부터 7월 16일까지 열릴 이 2023년 아시안컵 24개국의 포트 배정이 좀 바뀌었죠. 네, 이제 뭐 우리나라는 당연히 뭐 그 포트 1에 그대로 있고요. 중국이 원래 이제 개최국이기 때문에 포트 1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개최국 자격을 반납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변동이 이제 생겨서 중국은 이제 포트 2로 이제 랭킹에 따라서 이제 포트 2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면서 이제 월드컵 개최국이자 뭐 지난대회 우승국인 카타르가 네. 포트 1에 들어오게 됐는데요. 그래서 일단 포트 1에는 이란, 일본, 한국, 호주, 사우디, 카타르가 있어서 뭐 아시아 축구를 대표하는 강국이자 지금 보시면 다 이제 월드컵에 나가는 그렇죠. 팀들. 월드컵에 나가는 아시아 6개 팀이 다 일본 포트에 들어왔기 때문에 뭐 합리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제 우리가 이제 조편성이 될 경우 뭐 2번 포트 한 팀, 3번 포트 한 팀, 4번 포트 한 팀을 만나게 되는데 이번 대회가 24개국이 참가하다 보니까 또 동남아시아 팀들도 네. 많이 오게 됐는데 동남아시아에 한국인 감독이 무려 3명이나 있다. 그러니까요. 참 어쩌다 보니까 아시안컵이 또 뭐 K 사커라고 해야 될까요? 예. K 축구, 네 이런 일이 이제 상황이 돼버렸는데 만약에 이제 벤투 감독 후임 감독이 되실 분이 한국인이라면은 아시안컵에 한국인 지도자가 4명이 나가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게 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번 포트에 있는 베트남은 박항서 감독이 정말 잘 이끌고 있고 지난 대회조차도 베트남이 정말 그렇죠. 최고 성적인 8강을 진출하면서 뭐 신드롬을 일으켰었고 4번 포트에 이제 박항서 감독 효과를 노리는 인도네시아의 신태용 감독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김판곤 감독이 합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우리가 조편성에 따라서 2번 포트의 베트남, 4번 포트의 인도네시아 또는 말레이시아를 만나게 될 경우 한국인 감독을 또 직접 아시안컵에서 만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요. 뭐 박항서 감독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높을 것 같고 뭐 신태용 감독도 그렇지만 이제 김판곤 감독이 이제 대한축구협회 어떻게 보면 기술위원장으로 활약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었잖아요. 말레이시아 가서는 좀 어떤가요? 네, 말레이시아 가서 말레이시아 축구의 역사를 바꾸셨습니다. 예. 예. 이 아시안컵이
우리는 이제 당연히 나가고 네. 못해도 4강을 기본으로 이제 삼는 이제 성적을 삼는 대회니까 그렇게 뭐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았잖아요. 우승 예. 못하면은 예. 거기에 대한 오히려 비난이 예. 있는 이제 그 정도인데 반대로 말레이시아는 아시안컵 나가는 게 우리 월드컵 나가는 거하고 그렇죠. 똑같거든요. 예. 그래서 김포경 감독이 지금 이제 말레이시아 대표팀 부임하고 말레이시아를 사상 처음으로 예선을 통과해서 본선에 올려놓은 이제 지도자가 됐습니다. 예, 사실 2007년에 동남아시아 이제 네. 여러 나라들이 공동 개최를 하면서 많이 참가한 그렇죠. 이후에 예선전 통과가 최초다. 정말 거의 뭐 70년 가까이 이어졌던 그 예선전의 역사를 깼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김판고 감독이 자신의 능력을 네, 그렇죠. 보여줬어요. 게다가 이제 신태용 감독도 뭐 인도네시아의 그렇죠. 연령별 팀과 대표팀을 이끌면서 결국에는 이제 능력을 보여주고 네. 있죠. 신태용 감독도 이제 인도네시아 A팀, 뭐, 올림픽 팀, 23세 팀, 뭐, 총괄을 해서 맡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도 2007년에 자국에서 이제 개최국 자격으로 이제 열었을 때 이후로 한동안 이제 아시안컵 본선을 나가질 못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신태용 감독의 지도력으로 이제 이번에 본선에 합류하게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남아에서 지금 활약하고 있는 우리 그 박항서, 신태용, 김판권 요 세 지도자가 이제 다 아시안컵 무대에 이제 서게 됐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 한국인 감독들 입장에서도 만약에 한국에서 열린다면 대회의 분위기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준비 과정, 전술련까지도 잘 세팅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개최하는 것은 이런 그 동남아시아의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도 좀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아마 네. 한국에서 열리면은 전지훈련지로 당장 예. NFC부터 쓸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많은- 그 정도로 이제 원체 대한축구협회 협조도 받을 수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도 이제 대신 개최할 나라가 일본이나 호주, 뭐 카타르, UAE보다는 이제 한국이 되기를 지금 바라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대회 한국에서 열리고 또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 참가할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가 캡틴이 돼서 아시안컵을 들어올리는 걸 보고 싶은 정말 엄청난 기대감이 나올 수 있겠는데요. 일각에서는 그게 만약 성사된다면 한국에서 열리고 아시안컵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된다면 손흥민 선수가 뭐 이룰 걸 다 이루는 상황이 돼서 대표팀을 조기 은퇴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좀 나오고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과거에 박지성 그리고 이제 2019년에 이제 국가대표 은퇴한 이제 구자철, 기성용 선수의 이제 케이스인데요. 공교롭게도 요 지금 언급한 박지성, 구자철, 기성용 요 세 선수가 이제 국가대표 은퇴할 때 그 나이가 현재 그 손흥민 선수의 나이와 똑같거든요. 만 30세.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뭐 그 각각의 상황은 좀 다르긴 했어요. 뭐 박지성 선수 뭐 고질적인 뭐 무릎에 이제 이상 문제가 있었고 이제 뭐 구자철, 기성용 선수 같은 경우에도 뭐 만 18세, 19세 때부터 국가대표로 이제 뛰면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그 피로 누적이 쌓이고 이제 했기 때문에 이제 부상 문제가 많았죠. 부상 문제도 발생하고 그래서 이제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제 과감하게 이제 국가대표 은퇴 결정을 했는데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요게 이제 손흥민 선수도 비슷한 상황이 되지 않겠나. 이제 손흥민 선수도 지금 A매치 100경기 이상을 뛰었고 이제 뭐 앞서 언급한 이 세 선수와 마찬가지로 영국과 한국을 서로 오가는 이제 굉장한 이제 장거리 비행을 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고 그래서 본인도 이제 메이저 타이틀 우승이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이제 아시안컵을 한국에서 열린다면은 우승을 노리고 명예로운 국가대표 은퇴, 국가대표 마무리를 하는 것도 하나의 고려 방법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추정을 하고 있을 뿐이죠. 예, 사실 이제 뭐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제 박지성 선수와 이현표 선수가 은퇴할 때, 그리고 기성용 선수와 구자철 선수가 은퇴할 때의 몸 상태보다 훨씬 좀 몸 상태가 좀 잘 관리되어 있는 상황이긴 한데, 하지만 이제 피프로, 세계 그 프로축구 선수 협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라서도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도 엄청나게 그렇죠. 많은 경기를 소화하면서 대표팀 일정도 많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동 거리를 기록하면서 또 많은 경기를 소화하고 있는 부분들이 우려되고 있어서 은퇴까지는 아니더라도 카타르 월드컵 치르고 아시안컵 우승까지 한다면은 조금은 대표팀 차출의 뭐 네. 빈도를 줄인다든지 조정해서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를 좀 관리하면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일정도 논의될 수 네. 있고 다음 월드컵 정도 직전에 소집을 한다든지 그렇죠. 뭐 이런 형태로 네. 좀 이제 조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뭐 이건 어디까지나 말씀드린 대로 카타르 월드컵의 성적도 잘 내고 또 아시안컵 우승까지 차지해서 대표팀 커리어를 완벽하게 구성한다면 이제 조금은 이제 그렇죠. 후배들을 위한 공간을 네.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또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채울 수 있는 네. 대표팀의 세대 교체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인데 뭐 어디까지나 말씀드렸는데 이건 추정이고 또 카타르 월드컵과 만약 한국에서 열린 월드컵에서 한국이 우승을 한다면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는 네. 시나리오다. 이런 정도의 얘기입니다.
뭐 어떻게 앞으로 일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한국에서 아시안컵이 열려서 우리 안방에서 아시안컵도 보고 또 손흥민 선수가 서울 아마도 이제 결승전이 열린다면 서울일 것 그렇죠. 같은데 서울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모습 보고 싶습니다. 아시안컵에 대한 소식들 개최지는 어디로 결정되고 또 일정 어떻게 구성되고 조편성은 어떻게 될지 손흥민 선수의 대표팀 커리어 문제까지 한준TV에서 계속해서 내밀하게 취재한 내용을 통해서 트랜스퍼 H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